그래서 이제 합격 로드맵을 보면 이제 1차 시험은 이제 기조가 물론 이제 과거에는 나름 뭐 본고사다 이렇게 이제 추세로 보통 과거에는 그렇게 출제를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수능하고 기조가 맞고요. 기조가 맞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약간 다른 점은 시간적 압박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대는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 45분 한 60분에 풀어야 되는 시간적 압박감이 있습니다. 수학은 80분에 풀어야 돼요. 사관학교는 30분, 국어, 영어 같은 경우 30문항을 50분에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 100분에 풀어야 되는 시간적 압박감이 있고 문제는 이제 보통 속칭 말하는 킬러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보통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관학교는 여기 막 도처에 경찰대는 더 이상이지만요. 굉장히 좀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미리 가늠하고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년마다 좀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시간적 압박감이 좀 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준비하는 것은 단기 과정은 예비 고3이나 재수생 중심으로 저희가 단기 과정을 준비하고도 있고요. 또 주말반으로 정규 과정은 일반적 1년 과정으로 보통 예비 고2나 고1들을 미리 예비 고2나 고1들은 대략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보통 한간에 그런 말을 합니다. 경찰대는 가기 위해서 대략 2년 정도가 소요되고요. 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는 대략 1년 6개월, 해군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는 한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통 이제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재수행 과정도 있고 뭐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습니다. 1차 시험이 끝나면 2차 시험인데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1번의 경찰대학교는 신체 검사를 이제 봐야 되고요. 근데 신체 검사, 그 다음에 체력 검정, 면접, 적성고사라고 하는 이렇게 총 4가지를 경찰대가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체력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5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는 3가지밖에 안 보는데 경찰대는 5가지를 좀 세부적으로 보고요. 면접을 5개 영역으로 적성, 창의성, 논리성, 집단토론, 상황태도인데 원래 사관학교도 집단토론이 있었는데 그건 빠졌습니다. 근데 경찰대는 집단토론을 고집하고 있거든요. 경찰대 집단토론은 대략적으로 한 10명 정도 들어가서 면접관 3명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면접관 3명이 찬반 토론을 보통 진행하게 됩니다. 주제를 주고 그래서 거기를 보고 점수를 계산하게 되는데 대략 100점 만점에서 면접 점수를 이제 반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관학교는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1차 시험 전 지원 동기서가 있습니다. 이게 참 부담이 되는 건데요. 과거에 허수 지원자, 그냥 한번 보겠다는 지원자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치 뭐 자기소개서 비슷한 걸 하겠지만 지원 동기서라는 명칭이 좀 바뀌어서요. 1차 시험 보기 전에 지원 동기서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4가지 항목, 3가지 항목에 따라서 또는 5가지, 육사가 5가지였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에 대한 세부적을 보고 학교에서 일단 판정을 하겠다. 이 친구가 진짜로 가려는 친구인지 아니면 보는 친구인지 판정하겠다. 물론 지원 동기서만으로 이 학생을 불합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단 참고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체력은 3가지로 팔굽혀펴기, 맨몸 일으키기, 1500m 달리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찰대는 거의 좀 과락 제도가 별로 없는데요. 사관학교는 철저히 특히 1500m 달리기에서 과락이 있습니다. 저거 시간 내에 6분 30초 내에 7분 30초 내에 들어오지 못하면 저건 과락입니다. 아무리 내가 2차 점수를 잘 보고 다른 걸 잘 봤어도 무조건 과락. 과락은 그냥 바로 탈락이 됩니다. 중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게 단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경찰대는 딱 정형화되어 있는데요. 사관학교는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저희가 사관학교 면접을 다 대비해주고 면접을 본 친구들 와서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가 또 자료 같은 걸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육군사관학교는 원래 7단계 면접이 있습니다. 방이 7개가 있고 그 중에서 면접관들마다 다 물어보는 게 틀렸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축소해서 5단계 면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소서 기반, 지원동기서 기반, 그 다음에 뭐 자기의 어떤 국가 간 안보 간 역사관, 뭐 이런 것들, 리더십, 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심층구술이라고 해서 어떤 주제를 주고 물어보기도 하고 굉장히 세부적입니다. 공군사관학교가 2분과, 분과란 말은 똑같이 단계와 똑같고요. 해군사관학교가 5개로 나눠지고요. 국군간호사관학교가 3단계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역사관과 재심문 면접이라고 해서 재심문을 주고 다시 걷어가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저희가 이제 대략 한 60명에서 거의 이 정도, 60에서 80명 정도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료들이 이제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번에 이것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고요. 올해 그나마 비슷하게 나왔던 것이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올해 처음으로 재심 면접을 했는데 거기에 나왔던 것이 바로 뭐였었냐면 그 통일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그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상 문제를 뽑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비슷한 것들을 연습시켜서 가야 되는데 이게 면접을 제가 지도해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일반적인 대학 면접, 뭐 일반적인 수시 정시 면접 다 있습니다만 사관학교 면접은 사관학교 면접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경찰대 다. 경찰대는 굉장히 좀 세부적이거든요. 집단 토론이 있다 보니까. 근데 사관학교는 학교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있고요. 거기에 맞게끔 정형화된, 물론 이제 정형화되지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면접들을 저희가 훈련시킬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무슨 뭐 저희가 뭐 사교육처럼 어떤 것을 암기해라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게 저희의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는 경찰대 사관학교는 저희가 이제 2차 면접은 저희가 한 4번 정도, 한 720분 정도 해서 저희가 180분씩 4번 정도 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뒤에는 그냥 이게 좀 잘 안 보여서요.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대략적으로 한 1년 정도 또는 6개월 정도 과정에 국어 1차 시험 대비, 영어 1차 시험 대비, 수학 1차 시험 대비의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 네, 말씀하시죠. 그 경찰대 같은 경우 지금 12월 22일 날 발표잖아요. 네네. 최종 발표인데 네. 그렇게 되면 그 추합이 있나요? 추가 합격자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추합 22 이후에 이제 보통 이제 경찰대도 이제 추합 제도가 있긴 있는데 네네. 이제 만약에 이제 충원이 만약에 이제 다 요건이 만족이 되면 추합자들이 그 경찰대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추합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제 학교 발표를 하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은 원래는 있습니다. 추합 제도가 있습니다. 네. 사관학교는 무조건 있고요. 네. 그러면 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12월 종합선발 합격이라고 하는 것과 네네. 우선선발 합격을 하게 되면 최종 합격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도 쟤네들이 등록을 안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럼 걔네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빠꾸나는 인원이 네네. 6월 인원으로 종합선발로 넘어가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선발은 다 끝났습니다. 네. 우선 선발은 거기서 제도가 두 개거든요. 네. 우선 선발은 11월 며칠 날 이제 시험이 딱 최종 결정 나면 이건 더 이상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선 선발은 대략 80% 끝난 거고요. 네. 나머지 20%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 선발 넘어가는 아이들.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만 채우고. 그러면 우선 선발은 80%에 해당하는 학생들 거기 안에서 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충원을 네네. 하셔서 충원을 끝내고 네네. 종합 선발은 20% 별도로. 별도로 예, 예. 전형이 자체가 별도로. 네, 전형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추합은 그러니까 우선 선발 제도에서의 추합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우선 선발에 끝났고 나머지 남는 20%와 35%를 가지고 나머지 애들이 수능을 보게 됩니다. 네. 그 수능을 보는 애들은 결국 얘가 우선 선발 합격이 아니라 종합 선발 합격이 되는 거거든요. 완전 이름이 다르고 남는 25%와 35%의 그 범위 내에서만 아이들을 충원하게 되는 거죠. 지원을 달리하는 건가요? 달리하는 최초부터 네.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사관학교 원서 접수를 내면 이제 학교장 추천 우선 선발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다른데 육군, 해군, 공군은 다 똑같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은 맨 처음에 내가 학교장 추천과 우선 선발 두 가지를 지원할 수 있는데요. 그 지원하게 되면 1차, 2차까지 해서 80%, 예를 들면 80%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종합선발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80% 안에 들면 여기서 합격이 다 돼서 수능까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했는데 네. 80% 안에 들면 우선 선발로 합격을 하는 네, 거고. 수능 안 받아요. 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밀리게 되면 수능을 봐서 그렇죠. 종합선발 합격자 중에 이제 그 해당하는 인원으로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경찰하고 좀 다릅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학생들하고 컨설팅을 해서 맞춰주거든요. 이번에 떨어졌지만 뭐라고 발표가 나냐면 발표가 이제 합격증이 나올 때 우선 선발 합격 1번, 두 번째 종합 선발 대상자, 세 번째 불합격 이렇게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불합격은 그냥 끝이고요. 종합 선발 대상자는 너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80% 우리가 뽑았지만 20%에 해당되면 수능을 잘 봐서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네. 학교장 추천으로 들어갔을 때도 일단은 어쨌든 지원하는 학생들이 우선 선발 합격 그 안에 80% 네, 안에 들면 그렇죠. 합격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건데 네네, 맞습니다. 못하면은 수능까지 봐서 종합 선발까지도 넘어가야 된다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살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내가 지원했는데 떨어지면 바로 그냥 일반 우선 선발로 바뀝니다. 육군사관. 네네. 그리고 어떤 이제 뭐 육군이나 육사나 해사는 그런데 이제 공군사관학교는 그게 없거든요. 공군사관학교는 그냥 80%를 그냥 우선 선발로 뽑고요. 나머지 20%를 종합 선발로 뽑습니다.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죠. 그래서 끝까지 이게 그러니까 속된 말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내가 부족하더라도 마지막 종합선발을 합격할 수 있다. 경찰대는 무조건 수능까지 보고 나서 네. 그다음에 최종 그렇죠. 네, 예. 진행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다 모든 게 다 1차에서 통과를 안 하면 다음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건 1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면접 다 해주고요. 체력도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을 해주고 어떤 걸 하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이가 뭐 저희가 이제 수능 지도까지는 뭐 원하는 친구도 해주긴 하는데 마지막에 어떤 아이냐면 이 아이는 반드시 육사를 가야 되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저희가 이제 컨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아이가 합격을 하면 정말 큰 보람이에요. 일반적인 뭐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보다도. 왜냐면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아이를 계속 살려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또 뭐 다른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